서울의 번화가, 점심시간이 되면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커피 공화국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이고 전국의 카페 수는 이미 10만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카페 창업을 은퇴 후의 로망이나 직장 생활의 탈출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화려했던 커피 공화국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는 임대 문의가 붙은 빈 점포들이 늘어만 가고 중고 주방 기구 시장에는 폐업한 카페에서 쏟아져 나온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개인 카페들이 구조적인 붕괴를 시작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카페가 망하는 이유를 경쟁이 치열해서 혹은 맛이 없어서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폐업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자본의 공습과 매크로 경제의 충격이 동시에 덮친 퍼펙트 스톰입니다. 한쪽에서는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커피와 같은 저가 대용량 프랜차이즈들이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아메리카노의 공습 앞에서 감성과 낭만을 팔던 500원짜리 개인 카페의 커피는 사치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졌고 가성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여오는 거시 경제의 압박입니다. 커피 원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최근 4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기조는 원가 부담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원두 생산량 감소, 즉 에그플레이션, 악플레이션까지 겹치며 원재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우유 가격 인상, 전기세 급등,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까지 카페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비용은 2배가 된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축소판입니다. 개인 카페 사장님들의 비명은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를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취업자의 약 20%가 자영업자인 기형적인 경제 구조 속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낮았던 카페 창업 시장의 붕괴는 곧 중산층의 몰락과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지금, 카페의 폐업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커피 한 잔에 담긴 경제학을 통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감춰진 한국 경제의 서늘한 공포를 마주하려 합니다. 과연 이 붕괴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붕괴의 징후는 통계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거리에서 새로 생기는 카페만 보지만 통계청의 데이터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카페들의 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커피 전문점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3년 이상 생존하는 개인 카페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 위로 불리던 카페 창업 시장이 이제는 창업자의 퇴직금을 1년 안에 공중분해시키는 자본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위기감은 수치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홍대, 강남, 성수동 같은 핵심 상권을 걸어보면 기이한 양극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란색 간판의 저가 프랜차이즈 앞에는 키오스크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반면 바로 옆 골목의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개인 카페는 점심 피크타임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의 중간지대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500원짜리 저가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호텔급의 럭셔리 경험을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어정쩡한 가격대의 동네 카페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경고음이 울립니다. 과거 카페는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우량 임차인이었습니다. 건물주들은 1층의 스타벅스나 분위기 좋은 개인 카페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카페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상가 공실률을 높이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몸만 빠져나가려는 점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하이엔드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물들입니다. 위기는 이미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개인 카페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원가 구조의 파괴라는 냉혹한 경제학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가를 해부해보면 개인 카페가 저가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환율과 규모의 경제입니다. 커피 원두는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300원, 400원을 오가는 고환율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생두 수입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선물 거래나 대량 구매를 통해 환차손을 방어하고 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소규모 개인 카페는 환율 상승의 충격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밀크플레이션, 우유 플러스 인플레이션과 전기요금 인상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라떼 한 잔을 만들 때 들어가는 우유 가격이 오르고 머신을 24시간 돌려야 하는 전기세가 급등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 대비 재료비 비중이 25-30% 선이었다면 지금은 40%를 넘나듭니다. 하지만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500원, 2영원짜리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격 탄력성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커피는 필수제에 가깝지만 대체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격을 500원만 올려도 손님들은 가차없이 발길을 돌려 저가 브랜드로 향합니다. 결국 개인 카페는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더블 웨임미에 갇히게 됩니다. 이를 버티기 위해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자신이 주 7일, 하루 14시간을 일하며 나 홀로 경영으로 버팁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인건비를 갉아먹으며 적자를 메우는 자기 착취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가게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박리담의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개인 자영업자들은 자본의 논리 앞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의 패배가 아니라 자본력의 차이가 생존을 결정짓는 잔인한 머니게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30년 앞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다방 문화였던 기사텐글, 차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도토로와 같은 저가 프랜차이즈, 그리고 편의점의 백엔, 커피였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일본 소비자들은 맛과 분위기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오직 카페인 섭취라는 기능적 효율성만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열풍은 일본의 디플레이션형 소비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일본이 20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한국은 불과 4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는 자본 전쟁의 끝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토종 브랜드 루이싱 커피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쿠폰 마케팅과 저가 공세를 펼쳐 그 거대한 스타벅스마저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규모 개인 카페들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처럼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가격을 내리는 이 전쟁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자영업자가 승리할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한국의 커피 시장은 이제 전형적인 레드 오션을 넘어 핏빛으로 물든 블러드 오션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에스프레소바가 동네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강력한 문화적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자본의 논리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르면 스타벅스는 가격을 올려 이익을 보전하지만 개인 카페는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을 잃고 가격을 유지하면 말라 죽는 진퇴양난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 완충지대가 없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맨몸으로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커피 공화국의 붕괴가 단순히 내가 자주 가던 단골 카페가 없어졌다는 수준의 감상적인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것이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계 부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카페를 창업한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나
영끌로 창업에 뛰어든 2030 청년들입니다. 카페의 폐업은 곧 이들 차주, 제주의 파산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권의 부실 채권, 급증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되는 리스크입니다. 통상적으로 1층 상가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던 카페들이 무너지면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건물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무너지면 건물주가 흔들리고, 건물주가 흔들리면 은행이 휘청이는 부채의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카페 산업은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즉 아르바이트 시장의 거대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키오스크의 도입과 폐업의 증가는 청년들이 용돈을 벌거나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과 빚더미에 앉은 은퇴자,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빈 상가들은 단순한 공실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 터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환율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미국 연준 페드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환율이 폭등하고 자본이 유출되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 카페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모르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좀비 기업안개, 수명만 연장시켜 건전한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폐업을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폐업 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프랜차이즈 규제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거리 제한 규정이 있지만 교묘하게 브랜드를 달리하거나 법망을 피해가는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기에는 소비자 후생산, 커피 가격이라는 명분이 너무 강력합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와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각자 도생이라는 잔인한 생존 법칙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국가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개개인의 몰락까지 구제할 여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자영업 정책의 서글픈 현주소입니다. 이토록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개인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잔인하지만 명확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어설픈 중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와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500원짜리 아메리카노와 싸우기 위해 원두의 질을 낮추거나 마진을 포기하는 순간 폐업 시계는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제 생존의 열쇠는 극단적인 차별화 혹은 압도적인 팬덤에 있습니다. 최근 성수동이나 연남동에서 살아남은 개인 카페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커피라는 액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취향과 공간이라는 경험을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바벨 전략, 발벨, 스트래티기라고 합니다. 어중간한 중간 가격대를 포기하고 아예 초저가 시장을 버린 뒤 하이엔드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치 와인처럼 다루며 한 잔에 1만 원이 넘는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거나 주인장의 독특한 철학으로 무장한 커피 오마카세를 선보이는 시기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카페인을 충전하기 위해 개인 카페를 찾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분위기, 주인장과의 유대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시각적 만족감이 보장될 때 비로소 지갑을 엽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에게 장사꾼이 아닌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강요하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존 전략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테리어와 장비에 더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고유한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한 마케팅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창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본이 있거나 탁월한 감각이 있는 소수만이 살아남고 평범한 은퇴자가 차린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동네 카페라는 도시의 낭만과 휴식을 담당하던 중간 지대가 소멸하고 거대 자본과 소수의 엘리트 자영업자만이 생존하는 철저한 양극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커피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가 마주한 서글픈 미래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밤거리, 오늘도 어느 카페의 간판이 내려지고 유리창에는 임대라는 두 글자가 붙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부은 희망의 공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던 쉼터였을 것입니다. 커피 공화국의 붕괴는 단순히 기호식품 시장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중산층의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가장 직관적이고 뼈아픈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500원짜리 저가 커피 속에는 치열한 효율성의 승리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그 뒤편으로 밀려난 수많은 개인들의 눈물과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IMF 위기 이후 우리는 회사에서 밀려난 가장들을 거리의 사장님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리조차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제는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성실함 하나로 버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도시의 풍경은 획일화되어 갑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거리,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시장, 그리고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선진국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내일도 습관처럼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씁쓸한 뒷맛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의 붕괴가 가져올 내수 시장의 침체, 그리고 공동체의 해체. 닥쳐올 겨울은 생각보다 길고 추울 것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지켜왔던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마지막 가능성이 저 닫힌 셔터 뒤로 영원히 사라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커피 공화국의 불이 꺼져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울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경종, 징종입니다.